광문자전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의 소설들은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걸 좀 이렇게 에둘러서 설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 좀 어렵긴 하지만 공부를 한번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은 사대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광문자전도 마찬가지고요. 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전의 형식은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의 행적, 인물의 처음엔 소개를 하죠. 어떤 가계도를 갖고 있는 것까지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적을 말해주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형식이 되어 있는데 광문자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제자 가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편인데 광문이란 사람은 거지입니다. 이 사람 제자가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천민 중에 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문이란 사람을 예찬하게 되면은 거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광문보다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판이 되어버리겠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사대부를 겨냥한 거겠죠. 사대부를 비판한 비판 풍자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문이란 자는 한 비렁뱅이다. 그는 일찍이 종로는 종로기 때문에 사실성이 부여되죠. 네거리 저자의 시장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그리하여 길거리에 다니는 못 비렁뱅이 아이들은 모두 광문이를 패두로 추대하여 그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쯤을 지키게 했다.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섞여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이런 배경들은 좀 애상적 분위기 만들어주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지 아이가 죽는 사건과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볼 수 있겠죠. 모든 아이들은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가고 다만 한 아이만이 병에 걸려 구멍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아이의 추위는 점점 더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유달리 구슬펐다. 광문이는 홀로 매우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구멍집을 나와서 밥을 빌다가 돌아왔다. 그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 아이는 벌써 숨결이 지고 말았다. 이윽고 봇 아이들이 구멍집으로 몰려들어왔다. 그들은 광문이가 그 동물을 죽인 것이라 의심하여 서로 꾀하여 광문이를 두들겨 구멍집에서 몰아냈다. 광문이라는 수 없이 도망하여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개소리에 잠을 깬 그 주인 영감이 밖으로 나와 광문이를 잡아묶었다. 광문이는 나는 원수들을 피해온 놈이오. 조금도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주인 영감이 기어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밝은 아침 나절에 종로주자에서 밝혀드리겠어요. 하고 외친다.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순진 그대로이다. 주인 영감은 벌써 마음속으로 광문이가 도적이 아님을 알아챈 거 보니 주인 영감 역시 약간 안목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풀어주었다. 광문이는 곧 감사를 드리고 거적대기를 얻어가지고 가버렸다. 그 행동을 본 주인 영감은 거적대기 들고 가니까 이상했겠죠. 끝내 괴이 여겨서 몰래 그 애들을 밟았다. 마침 묵비렁뱅이가 한 시체를 이끌고 수표교에 이르러서 그 시체를 다리 아래로 던지고 가버린다. 비인간적이죠. 죽은 아이를 염을 해주고 묻어줄 수 있는 건데 그냥 버려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었던 그 시체를 거적대기 속에 싸서 남몰래 지고 가서 서문 밖 무덤 밖에 묻고 나서 울면서 무슨 말을 중얼거린다.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잡고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는 그제야 그의 앞서 한 일과 어제 한 일을 숨김없이 다 밝혔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이의 일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을 우대하였다. 그리고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어떤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사를 시켰다. 그러니까 별세이 아니라 취직까지 시켜줬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보살피고 문 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은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띈 것은 자물쇠를 본다는 것은 자물쇠를 어디 열렸나?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사라졌거나 없어졌거나 했거나 또는 불안하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이윽고 돌아와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를 물끄러미 보며 무엇을 말할 듯 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바로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아직은 좀 신중한 약방 사람도 신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광문이는 칠로 그러는 이유조차 모르는데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 뒤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끌어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서 모르셨겠죠?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 예전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 기숙사 살 때요. 어떤 친구가 기숙사에서 보급해주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었는데 그걸 3개씩인가 나눠줬거든요. 4개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뭐 내가 사서 써도 되지만 그 얼마나 하겠어요 가격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근데 어쨌든 보급해 준 거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껴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어. 네가 썼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쓴 적이 없대요. 그러면 도둑이 들었나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있다가 또 한 몇 주 지났는데 또 하나가 사라졌어요. 문을 잠그고 다녔는데 이게 문은 이제 비번 같은 거를 이제 눌러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몇 주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내 방에 들어가냐라고 했더니 비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비번을 본 거죠. 비번을 보고 찍고 들어온 거예요. 손에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2개도 네가 두루마리 가져갔냐?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 내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럼 너는 가져갔으면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말을 해줘야지. 말도 안 하고 가져가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에? 그 두루마리 화장지 얼마나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그거 내가 사줄게. 뭐 결국 안 사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특성이죠. 그 두루마리 화장지 가격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물건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다들 내 물건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도 않고 가져가고 이 처조카도 마찬가지죠. 돈을 가져갈 거였으면 편지를 남겨놓든가. 다른 사람이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같으면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근데 난 굉장히 기본 매너라 생각해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 있다면 앞으로는 그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편지 글을 하나 남겨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고 갑자기 이걸 보고 늘 이걸 볼 때마다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서 모르셨겠죠? 한다.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왜냐하면 의심을 했으니까.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을 뜻을 수롭게 하는 그요. 내 이제 무슨 낯으로 자기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미안한 점이 있을 때는 사과하는 것도 용기죠. 그리고 부자는 그 모든 친구들에게 물론이요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로운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도하였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뭐 광문이라는 사람도 인간성이 좋고 인간의 댐댐이가 좋지만 이 약방 부자도 그렇고 여기 앞서 그 주인집 사람도 그렇고 안목도 있으면서 굉장히 또 올곧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광문이의 일화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일화가 쭉 연결되면서 광문이의 어떤 성격과 인간성들이 쭉 그 일화별로 열거가 돼요. 그러면서 광문이를 예찬하는 소설인데 예찬의 반대편은 부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니라 사대부들 양반에 대한 풍자가 반대편에선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상 광문야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